자, 때가 왔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보다시피 다음 주 변곡점이라는 얘기서부터 뭐 몇 번 여러분들한테 좀 했고요. 오늘 마켓텐에서도 지수의 위치를 가지고 좀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막판으로 가면서 저 가치주들, 저 PBR 관련주들을 땡겼는데 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올라갔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야간장에도 좀 버티지 않나 정도 싶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번 주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었어요. 거래소 시장은 지수가 단기 고점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수가 단기 고점권이에요. 근데 아까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BM 진단할 때 지수 한번 봤듯이 그 언더슈팅 영역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더슈팅 영역을 뚫고 급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심리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은 약간의 경계심이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매수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유리해요, 여러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3-4개 섹터 아까 얘기한 거 HBM, NPU, 뭐 CLK, PMI 등 뭐 이런 쪽 순환매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아까 처음에 방송할 때 요거 반도체 3대장 해갖고 내가 한번 계속 공부하려고 이렇게 빼놓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위주로다가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은 고점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 전략을 하면서 가로하고 그 실시간으로 부수적인 전략도 말씀드릴게요. 눌림목이거나 약간의 가격 조정을 줬을 때 적극적 관심주. 현재 위치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저평가 밸류에 밀려서 급락했으나 아까 보여줬죠? 그 2월 5일, 6일서부터 최근에 대부분 한 10에서 15%가량 저점 대비 아마 반등 다 나왔을 겁니다. 그 급락 부분으로 이제 만회해 줬죠. 그러니까 이제는 패가 같아진 거죠. 과연 저 PBR 쪽이냐 아니면 이제 차트적으로 급락했던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들의 힘겨루기가 다음 주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오늘장 시가상위 2차 전지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 화학,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등 유독 그쪽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게 나왔죠. 걔네들이 반등만 나와주면 노프라브롬이겠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점을 깰 일은 없어요. 그 다음 먼저 치고 온 포스코, 이 포스코는 포스코 퓨처M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라는 것은 에코프로가 아니고 이 종목은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라고 하는 특징도 있어요. 잘 참고하세요. 단기 저항 근접은 맞으나 그죠? 단기 저항에 근접한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나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본다. 약간의 흔들림은 나올 수 있으나 추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의견 주는 거고 만약에 그냥 바로 거래량만 늘어나도 추가 상승형 그쵸? 요런 의견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죠. 이게 이번 주 시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밴드 및 특징 바로 나오죠. 우리나라는 365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고점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348에서 343 언저리가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지지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가상이나 아니면은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크거나 이런 주식들, 특히 반도체에도 정통 반도체 주식들, 그런 종목 쪽은 요 자리 언저리에서 노리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지수가 이쪽으로 밀리지 않고 다시 365 플러스 마이너스로 올라갈 때는 전체적인 섹터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마켓텐에서 2차 전지가 키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합이 343 언저리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신호탄은 351 선물 기준이에요. 선물 기준으로 351짜리를 깨는 시점이 나는 343 언저리까지 좀 밀릴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보이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대목인데 이거를 신의 한 수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미스터 진단이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는 실시간이고 미스터 진단은 다음 주를 계략적으로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이토마토 시청자들한테, 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이 방송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좋고 훨씬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300 넘겨라, 2500 넘겨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되고, 내가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변곡점마다 줬을 때 거의 빗나간 거 없습니다. VOD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면 시간이 늘어져요.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줘 볼게요.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 지수 목표가 얘기할 때 여기 지금 보면 지난 12월 15일 날 새로운 지수 밴드, 여기 보면 12월 15일 날 새로운 지수 밴드 얘기할 때 시청자에 따라 이 뒷장을 설명할지 아닐지는 시청자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12월 15일 날 보여준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365 플러스 마이너스를 12월 15일 기준에 내가 보는 목표치로 얘기했었고요. 3차는 없죠. 이 3차가 조정을 한번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3차가 370 이상인데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봐야 확정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본 지수대가 333에서 330, 이거 여러분들 까먹고 있는 사람이 많거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2차가 325에서 322까지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370 이상을 얘기해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 줬거든요. 이거 오차 없이 맞았어요. 이번에 지수가 밀릴 때 327까지 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종합 밀릴 때 이거 실시간으로 맞춰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 370짜리를 넘어가는 시장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전망해 줘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되고 신의 한 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 해줄게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죠. 내가 누차 얘기지만 나도 내가 얘기해놓고도 믿겨지지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진짜 했었네.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저렇게 지금 만들어 놓을 장본인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저평가 밸류에 집중된 수급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리아를 샀어야 되는데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등 일부 주식만 국한돼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버린 거라 여기서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극하방을 풀었어요. 그러면 저들이 만약에 선물을 상방으로 본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돼서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저들이 선물을 매도를 때리면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돼갖고 지수가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단정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거는 저들 문제고 요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매수세가 만약에 저평가 밸류로 몰린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니까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할 때 저들이 매도를 때리지 않고 혹은 2차 전지나 굵은 주식에 목표가 하향이나 매도 레포트를 내지 않으면 프로그램 매수는 골고루 유입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노프라브럼이 되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선물을 매수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서 베이시스를 축소시켜서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밀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노프라브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지수 변동성은 생길 거란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점을 참고하시고 코스닥,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AI, 클라우드, 개별탐화 등 진짜 많습니다. 종목들이. 만약에 지수가 고점이 막히면, 그러니까 365가 막혀서 밑으로 밀릴 때는 두세 섹터 정도는 강하고 두세 섹터 정도는 약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 느낌의 시장. 만약에 지수가 눌려도 또 상승할 거니까 없으면 그 눌릴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는 맞고. 그쵸? 예.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계속 갈까요? 내가 1분만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핵심 주도주 전략은 나스닥 전고점 돌파 여부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밀려도 17,300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깨지면 상관없어요. 안 깨지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고의 공략주는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AI, 클라우드가가 지금 제일 양호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AI형 반도체는 조정시가 양호한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조정시가 양호하고 아까 하나마이크론 뭐 채팅창에 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뭐 유창호 앵커가 뭐 코멘트 나왔는데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등 정통 반도체 쪽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는 다시 윗방향, 위방향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얘기니까 이번에 한번 VOD 보시면서 이종복이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 번씩 더 체크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